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디딤 영상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8쪽부터 그 다음에 학습지 17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인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권이 발달하게 된 배경 중에서 역사적인 사건인 시민혁명의 배경과 결과 알기. 자, 인권이 발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시민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인권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이런 인권 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단원에서는 현대사회에서 확장된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쵸,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권리죠.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자,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죠. 자, 사람이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 권리,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인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는 이유, 그렇죠. 바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권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요 말이 중요하죠. 누구에게나. 자, 사람이면 누구나, 모든 인간이 다 지니고 있다는 특징. 바로 그것이 보편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편성이란 말로 누구에게나 보장된다는 말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지니게 되는 당연한 권리다. 자, 이거 어떤 특징일까요? 인권의 특징 중에서 바로 천부성이 되겠죠. 하늘로부터, 하늘천자 써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다. 이 말이 바로 천부성이란 말이죠. 자, 천부성. 자, 우리 천부인권이란 말 쓰죠. 그래서 천부인권 하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다. 이런 말 쓰죠.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보장된다. 그래서 항구성을 지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자, 국가나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양도한다는 건 준다는 얘기죠. 남에게 이렇게 빌려주거나 줄 수도 없는 그런 특징을 불가침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인권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이 네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인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을까? 자, 요 내용을 보면, 자, 요 그림은 우리 교과서 109쪽에 있는 내용이네요. 인권 확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관련돼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문서가 바로 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서입니다. 자,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부터 뭐 한 900년? 어, 900년 전, 800년 전에 어, 영국의 존왕이 귀족과의 다툼 끝에 서약한 문서로 요 말이 중요하죠.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감금할 수 없다. 자,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한 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요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대헌장이라고 하죠. 마그나가 크다라는 의미고 카르타가 헌장이라는 의미로 대헌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영국인은 여전히 신분제하에서 인권을 누리지 못했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주로 왕과 귀족 간의 어떤 관계를 규정한 거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인권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자, 시민혁명이 됐죠. 시민혁명 이전에 어떤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시민혁명 이전의 모습은 바로 신분제 사회, 계층 사회였다는 거죠. 그걸 잘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자, 이게 노인이 두 사람을 저기 업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인데 겨우겨우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가고 있죠. 바로 요 요 사람이 1신분 성직자를 의미하고 요 사람이 2신분 귀족을 의미하고 이 두 신분이 바로 지배계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3신분인 시민계급,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귀족과 왕 이런 사람들을 부양하면서도 특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러한 신분제 사회의 특징이었죠. 자, 제3신분이죠. 그래서 이 제3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불만을 갖게 됐죠. 그것이 곪고 곪다가 터진 사건이 바로 시민혁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 출현한 뭐가 될까요? 그쵸? 시민 계급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회 체제를 세운 혁명이 바로 시민혁명이 되겠죠. 자, 시민 계급이 주체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배경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대 시민혁명 이전까지 이런 어떤 지배계층이 권력을 독점했죠. 그래서 대다수의 평민, 뭐 어떤 상인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봉건적 신분제에 의해서 굉장한 차별을 받고 본인들이 사회를 부양하지만은 그에 걸맞는 권리,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죠. 차별을 받고 절대 군주의 억압을 받았다. 열받았겠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것이 시민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시민혁명의 배경을 보면 세 가지 이 배경, 요 세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 중요합니다. 자, 뭐가 될까요? 바로 천부인권 사상. 자, 이런 천부인권 사상이 시민혁명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 자유와 자유롭게 살고 평등하게 살고 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어두운 그런 중세 사회의 신분제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준 사상이 바로 계몽 사상이 되겠죠. 이런 계몽 사상에 의해서 계몽이라는 말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빛을 발견하듯이 뭔가 깨닫고 이성에 의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 계몽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요 전에 어, 자, 여기 사회계약서라고 먼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서는 사회와 국가가 일종의 만들어질 때 일종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국민들이 아, 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종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사회와 국가가 생겼다라고 보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계약서의 영향으로 시민의 의식이 변화한 것을 바탕으로 어, 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 발생 과정을 보면은 자, 영국의 명예혁명, 자,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자, 영국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의회가 전제군주를 폐위하고 그 다음에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자, 이거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시민혁명 이후에는 어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담은 문서들이 나오는데 이 문서들을 함께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권리장전,
의회 중심의 입헌군 주제가 마련되는 토대가 됐다라는 거, 이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권 제한과 의회 중심의 어떤 입헌군 주제의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권리 장전에 그 내용이 담겨 있고,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를 할 수 없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의원 선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자, 이 시민혁명 이후에 나온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자유와 권리,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민혁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어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 독립혁명을 보면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미국이 영국의 전제와 차별에 항의하면서 독립혁명을 일으켰고, 그 독립혁명 때 나온 문서가 바로 독립선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행복 추구권 그리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 시민혁명 이후에 이런 문서들의 내용은 수업 시간에 좀 더 탐구 활동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1789년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면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죠. 그때 나온 문서가 인권선언이고, 여기에는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자유권, 평등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교과서 109쪽에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자, 천부인권, 자유권, 저항권, 국민주권, 권력분리,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그런 권리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시기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거. 자, 그거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강조하였으며 권리의 주체는 재산이 있는 성인, 남자, 즉 시민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인권의 발전 과정을 보면 자유권, 평등권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참정권에 대한 요구, 그 다음에 사회권에 대한 요구. 자, 이렇게 이런 순서, 그 다음에 최근에 연대권에 대한 얘기. 자, 이런 순서로 다음 시간 디딤 영상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연대권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